종목별로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최근에 HBM4 양산 소식과 함께 비메모리 흑자 전환 기대감에 힘입어서 가파르게 굉장히 달려왔습니다. 매주 짚어주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52주 신고가를 찍고 나서는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오늘장도 조금 이제 빠진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또 한 번 기회로 볼 수 있을지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면 또 많은 분들이 저 녀석 또 이러실 것 같긴 한데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제가 밑밥을 살짝 깔았지만은 시장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매출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년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대략 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 부분만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단 기간 내에 올렸던 매출 기준 놓고 봤을 때 총 4번째 순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또 이제 D램, 어떤 이런 호황 시기마다 분기별 실적을 계속적으로 갈아치웠었는데 자, 이것이 사실 아주 오랜만에 좀 달성했었던 것이고 그게 근데 일시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죠. 왜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지금 평택 캠퍼스 제가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나다닐 때마다 와, 저 멀리서 보면은 지금 우주선을 짓고 있나 싶을 정도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정말 계속적으로 무언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모리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HBM4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고 이미 언론에도 좀 나와 있다시피 설 연휴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 양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브레겐이든 아니면은 루빈이든 지금 차기 API, 그러니까 차기 AI 프로세서에 장착이 될 것으로 유력해지고 있고 이 중간 과정이 있어서 어쨌든 퀄테스트 통과를 했고 또 수율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과거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전년도 기준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수율이 안 좋았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엔비디아의 사실상 GPU를 대량으로 가져다 사용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아가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율을 꽤나 높여왔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될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현재 메모리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유행어죠. 메모리를 샀더니 컴퓨터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보통 애플 하면은 제품이 상당히 좀 비싸죠. 노트북 제대로 이것저것 원하는 사양 좀 맞추면 작게는 한 300에서 많게는 500, 700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맥북을 사는 게 애플의 제품을 사는 게 오히려 내가 일반적인 IBM PC라고 부르죠. 그냥 데스크탑을 조립했을 때 메모리 사서 끼우는 것보다 더 싸거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단 D램에 대해서 공급 계획을 맺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직까지는 공급받는데 이제 올해건 내년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200만 원짜리가 갑자기 400만 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D램이 되었건 또 낸드 플래시가 되었든지 간에 각각 최소 50%, 낸드 플래시는 최대 100%,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 한 60, 70% 정도 가격을 높여서 팝니다. 이것이 폭리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32GB DDR5 메모리가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100만 원입니다. 조금 비싼 거 한 120만 원, 조금 싸도 한 8, 90 정도.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물론 하이닉스도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참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이상하긴 한데 제조 원가는 비슷해요. 즉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제조 원가가 10,000원 딱 들어갔는데 앞서는 한 10만 원에 팔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많은 마진율과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그만큼 또 많이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싸게 팔아도 많이 팔리고 그조차도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제조 원가가 올라가가지고 제조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사실상 영업이익이 줄거나 비싼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또 그것 또한 아니죠. 왜냐? 그냥 판매값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늘어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하이닉스 최근에 10만 원, 2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자, D램과 낸드 플래시, HBM 이 세 가지 모두가 그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비트코인이 수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대까지 정말 가격 급등을 했었던 그 그래프를 그대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반도체가.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AI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고 서로 사겠다고 지금 난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생산량도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HBM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D램의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근데 이 추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생산 라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D램 생산 라인을 줄이고 HBM을 생산하고 있죠. 지금 용인 반도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최소 3년 이후에나 제대로 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 삼성의 반도체 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곧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일부 시설입니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공사가 멈춰 있는 곳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당분간 공급량은 상당히 부족해질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수요량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은 당분간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펀더멘털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HBM 같은 경우 이제 매출 3배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자, 월 생산량도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웨이퍼 기준 놓고 봤을 때 15만 개 또는 한 18만 개 정도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라면 대폭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월 평균 대략 한 25만 개 정도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현재 생산 능력을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 수요가 쉽게 사그라들긴 좀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왜 수요가 발생하는가? 몇 가지만 딱 꼭 꼬집고 좀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에는 누가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가였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LLM이라고 불렀죠. 대량 언어 학습 모델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많은 것을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웹페이지를 수집을 해가지고 빨리 학습을 하는가, 더 많은 걸 학습을 하는가, 얼마나 더 똑똑해질 것인가, 여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막 투입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경쟁에서 한층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빨리 추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인간과 유사한 추론 또는 어떤 판단 또는 어떤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하드웨어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슈퍼 루빈인가요? 지금 젠슨 왕이 엔비디아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었던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총 1TB 정도까지, 최대 아마 1TB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순수 메모리만 1TB를 꼽는다. 자, 현재 시세 기준을 놓고 보게 된다면 그냥 메모리만 약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10,000대, 10만 대, 50만 대, 100만 대 이렇게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AI 하면은 무슨 조 단위로 계속 투자하는 게 이게 지금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장비값입니다. 한 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2억짜리 장비가 한 10만 개 필요하고 50만 개 필요하고 100만 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줄 서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또 그 와중에 자체적인 TPU를 개발함과 동시에 그 TPU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삼성전자에게, SK 하이닉스에게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수율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최초로 HBM4를 전년도에 양산했다라고 속보를 막 내보냈지만 수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ASML 장비, 최신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했는데 HBM2 정도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조차도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자, 너희들 우리에게 GPU 좀 팔면 안 되겠니? 자, 우리에게 AI 프로세서 좀 팔면 안 되겠니? H100이라도 좀 많이 좀 팔았으면 좋겠다. 자, 이게 아니라, 자, 한국으로부터 HBM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조치 좀 취해줘라.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HBM이에요. 왜냐? HBM 생산을 못 합니다. 왜냐? 중국 내에서도 GPU는 생산하고 있어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뭐 대단히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자, 엄청나게 빠른 어떤 연산 장치의 속도를 더 그대로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장 장치의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HBM의 수요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마이크론도 이제 사실상 도태되어 버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위, 그 다음이 삼성전자. 자, 이 추세로, 그러니까 지금 양강 체제로 당분간 이 시장을 좀 이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당분간 금융시장에 어떤 정말 돌발적인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투자 비용 대비했을 때 순이익, 이 모든 것들이 매우 호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잠시 크게 의미 없겠지만 차트를 좀 보아주신다면, 자, 개인들의 이제 매도 물량, 정말 700만 주, 300만 주, 어떤 날은 5조 원어치, 9조 원어치. 이제는 조 단위로 이제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잡히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지만, 자, 그에 상응할 만큼 기관과 외인과 프로그램도 정말 이걸 어떻게 말하면 수천억 원어치 그냥 꾸준하게 매수했다가 또 차익 실현도 하고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17만 원대를 살짝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주 금요일 워낙에 시장을 반등했으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일단 20만 원 선까지는 누가 봐도 지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벤트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HBM4 양산 그리고 HBM4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량이 이제 월 평균 25만 장 정도 웨이퍼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 전체가 HBM으로 갈 수 없겠지만 상당량이 HBM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 이조차도 부족하고 공급 계약이 1년치, 2년치, 3년치 끝나버렸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숨에 갭을 띄워서 20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점을 지켜보시면서 보유자분들은 지금 현재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예, 당분간 조금 더 여유 있게 끌고 가실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꼼꼼히 봐주셨는데요. 함께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전략들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